네, 참 힘든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위태롭고요. 코스닥은 6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도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M7 하나같이 다 무너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자, 이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하반기 기대주 물어봤을 때 입을 모아서 바이오 꼽았고요. 자, 미국 대선에서 양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한국 증시에서 모두 그나마 지금 바이오가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CDMO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 CDMO가 뭐냐면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하는데요. 자, 그렇게 쉽게 설명해서 약을 대신 생산하는 공장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주목받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이 미국 기업, 정부나 뭐 정부의 산하기관 또 정부의 돈을 받는 기업들이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국에 우시바이오라고 CDMO 공룡이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 점유율 3위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지금 미국 매출이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거래를 끊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CDMO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 모두 다 약값 인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CDMO 둘 다 앞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사님, 이 CDMO 분야에서 뭐 기대주로 꼽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 요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상당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올해 거의 상반기 내내 눌려 있다가 거의 6개월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 2분기 숫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실적만 놓고 보면 아마 좋은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합병 비용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안 나올 텐데 네. 일단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진펜트라고 하는 신약이 있죠.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시밀러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기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SC로 준비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하 주사라는 거고요. 이 정맥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직접 놓는 주사를 뜻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기능성입니다. 자, 이게 피하 주사로 맞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는 2시간, 3시간 꽂고 있어야 되는 거를 5분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 두 번째는 가격 문제인데요. 이 가격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약이 나온 지 좀 시간이 되면은 이 약값을 깎아야 됩니다. 그럼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존 제품들을 SC 제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IRA에서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이 SC 제형으로의 개발을 조금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키워드까지 같이 들어보죠. 네, 제가 세 번째 키워드는 ADC로 준비했는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거든요. 그리고 말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싸우는 항체에다가 약물을 직접 붙여줍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직접 타격을 하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정상 세포들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항체 그리고 약물 그리고 이 두 개를 붙여줄 수 있는 링커까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빅파마들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이런 기술 계약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사님께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모아서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핵심 유망주들 뭐 다양하게 좀 우리가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투자 대응해라 종합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약간의 뉴스만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소위 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많이 공부를 이제 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면은 단지 시세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귀동량이라고 하죠. 소문만 듣고서 바이오 종목 갖다가 함부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더
좀 눈여겨봐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종목에 대해서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에 대한 종목을 좀 바로 신규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오히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좀 덩치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주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란한 하반기 증시 주목할 만한 바이오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